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22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선 반영되고 있네요.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연중 최고치를 찍으면서 어제는 또 코스닥의 시가총액 사상 최고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의 종목은 안녕하신지 이 시간 진단해 보겠습니다. 세 분 카운슬러와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코스닥이 강하네요. 오늘 윗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 정책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연초에 항상 좀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올해도 다양한 정책들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좀 그런 기대감이 증시에 잘 반영될지 또 세 분 전문가는 얼마나 기대를 하시는지 좀 얘기를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동근 전문가님. 예. 네. 예, 저는 이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 이제 그전 방송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성장에 대한 기대감,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자체가 지금 이제 저성장 지대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성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업종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연초부터 해서 뭐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코스닥 쪽에서는 그런 종목들하고 이제 핀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급등세를 보였는데 조금 지금 구간에서는 저도 좀 몸을 좀 사리는 측면입니다. 좀 종목들을 갖다가 약간 이제 숨을 좀 골라야 되는데 지금 거래소 시장이 워낙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매기들이 좀 붙고 있는 게 뭐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눌림 이후에 반등 흐름이 또 다시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좀 노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에서 혹시 기대하시는 쪽 있으신가요? 정책 쪽에서는 이제 뭐 건자재 쪽, 뭐 부동산 3법 통과가 되면서 국제유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건자재라든지 뭐 이런 쪽 흐름들, 특히 이제 재건축 재정비 쪽의 흐름들은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덩치 큰 건설보다는 아무래도 건자재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정훈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앞에서 뭐 이동근 전문가님이 거의 뭐 일치하는 저도 뭐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핀테크다, 뭐 사물인터넷이다, 뭐 다양한 어떤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약간 이제 슬슬 과열권이나 어떤 징후가 이제 좀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신규 상장 종목들, 12월에 상장했던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너나 나나 없이 옥석 가리기도 없이 그냥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약간 윗꼬리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뭐 올해 어떤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상존하긴 하지만 지금은 약간 오버슈팅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게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던 뭐 부동산 3법에 관련된 그런 어떤 뭐 벽산이나 뭐 LG하우시스, 뭐 KCC 뭐 이런 건자재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크게 오른 것도 아니고 향후 업적이나 뭐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그런 쪽은 여전히 아직까지 밸류에 대한 어떤 가치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용준 과장님, 우리 직장인이잖아요. 예, 근데 그 소비 심리,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활력을 좀 계속 좀 유지하고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정책 의지가 있었는데 연말 정산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참 소비 심리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뭐 연말정산 지금 반발이 상당히 큰데 가장 큰 부분이 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많이 바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연말정산 기간이어가지고 해보니까 작년보다 내야 될 세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연말정산 나온 돈으로 뭔가 이제 주식 같은 것도 베팅을 할 수 있고 뭐 이랬는데 좀 돈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뭔가를 해주려는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재원이 결국은 세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금이 너무 많이 거치다 보면은 역으로 이제 소비를 또 줄이게 되고 또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는데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해소시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좀 세금을 좀 줄여주는,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정책이 있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또 없는 와중에
또 전략을 잘 세워서, 네. 주식 전략 잘 세워서 또 13월에 월급을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어느 정도는 좀 왔다라는 의견도 두 분은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쪽을 공략할지 오늘 또 이 시간 대책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전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계시죠? SM이요. SM,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43,000원에 50%요. 50% 비중 적지 않으시고요. 43,000원에 매수를 해주셨기 때문에 20% 가까운 손실을 갖고 계시네요. 예. SM, 좋게 보고 매수를 하셨죠? 예, 처음에 좋게 매수를 했는데요. 예. 10월 달에 제시카하고 루이가 탓하는 바람에, 네네. 그 바람에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럼 그 당시 때쯤부터 보유를 하셨고요? 예. 예. 그래서 팔까 하다가 그냥 한중 FTA 그것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호재가 있더라고요. 그냥 그때까지 올까 싶어갖고 여지껏 기다린 거예요. 아마 매수를 하신 직후에 그 이슈가 터졌을 것 같아요. 제시카 예, 맞아요. 탈퇴. 예.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래도 또 24,000원대까지 내려갔던 거를 잘 견디셨네요. 예. 예. 저희 도와드릴 부분 어떤 점 집중적으로 도와드릴까요? 1분기까지요. 네. 3월 달까지 43,000원까지 올라나. 지금 호재거리가 다 반영된 것 같고, 네네. 앞으로 더 반영될 게 있나 싶어갖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네, 도대체 어떤 재료가 있어야 또 이 주식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매수가까지 가능할지 세 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오늘 종가 보겠습니다. SM 오늘 종가는 0.92% 하락했습니다. 이틀째 주가 내리면서 37,75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기본적 분석 이동근 전문가가 해주실 텐데요. 한 줄평 먼저 해주시죠. 예, 한 줄 평은 지금 구간에서는 인내해야 하는 구간.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시청자분 만나주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한 줄 평으로 인내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실 때 보니까 재료가 어느 정도 이제 반영된 것 같다라는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약간 이제 탄성을 좀 잃은 부분인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주가가 빠졌던 거는 제시카 탈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빠졌습니다만은 사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약간 이제 좀 탄성이 좀 떨어지는 구간에 진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SM이 PBR이 한 3.39배 정도 되고, 예, ROE가 이제 지금 0.91% 정도 되는데요. 2013년도 기준에서 본다라면은 8.49%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2014년 3분기까지 본다라면은 0.91% 정도니까 거의 자기 자본 이익률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이익 자체가 상당히 좀 질이 나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EPS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916, 주당 한 916원 정도 했거든요. 그 정도 한 주당 순이익을 이렇게 올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 104원 정도로 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 매출 증가폭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 수준에서 9.9% 정도로 해서 매출 자체도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인내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이슈라든지 이쪽에서 자세하게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이제 문화사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하고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차입금 의존도가 기본적 분석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4.95% 정도 차입금 의존도를 가지고 있고 총 차입금이 한 135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무차입 내지는 또 차입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상황이 경기가 안 좋아서 상황이 안 좋아서 안 좋다 하더라도 동사가 어떤 재무적인 압박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나올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이제 약간 이제 이슈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뒷받침해 준다라면은 손절가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기대하는 주가 수준 정도까지 그 정도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기업의 재무적인 어떤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뭐 괜찮기 때문에 제가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이 제일 궁금하신 점은 매수가까지 가능할까 이거든요. 50%나 비중이 되시고요. 예, 가격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제 가격 전략을 아까 43,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목표 가격을 그러니까 이번 그 1분기 정도로 보겠습니다. 1분기면은 1, 2, 3월 달이 되겠고요. 1, 2, 3월 달 안에 저는 한 45,000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목표가 45,000원. 다만 이제 손절가는 35,500원으로 제시를 하는데 요걸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다시 3만원대 초반권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500원 손절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기업 내용에서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시고요? 그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요. 네. 그 이만수 회장이 그 외국에다 그 건물 그 신고도 안 하고 샀다는 거 그거는 이미 반영된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뭐 회장이니까 탈세, 관세 탈세라든지 네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나온 내용들은 없고요. 뭐 이수만 회장, 이만수 아니 이수만 회장님이시죠. 이수만 회장님이신데 아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가에 저는 좀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슈 분석에서도 네네. 짚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요하면 또 이슈 분석에서 한 번 더 다뤄드릴 겁니다. 시청자님. 예. 자, 차트 가보겠습니다. 오정훈 전문가님, 네. SM 그래도 참 이 정도면은 뭐 V자 반등도 보여줬고요. 네.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매수가까지 좀 올라갈 만한 힘이 있을지 차트 분석해 주시죠. 한 줄평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차트 한 줄 평은 일단 뭐 매물대가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좀 기다리면은 그 매물대도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일봉상의 차트보다는 좀 주봉상의 차트를 보고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주봉상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시청자님이 사신 이 43,000원대의 매물대가 뭐 상당히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매물대를 지금 어떻게 뚫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바로 여기서 이제 뭐 V자로 이렇게 쭉 올라가거나 그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일단 기간 조정이나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이렇게 뚫고 밀리고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뚫어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도 일단 보유 의견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한 119억 정도로 꾸준하게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이 매물대 근데 비중이 조금 많으신 게 조금 문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43,000원대에 뭐 오시게 되면은 비중을 한 20% 정도 줄이시고요. 나머지 한 30%를 뭐 한 45,000원 그리고 좀 길게 보면 한 5만 원까지 보는데 조금 순차적으로 계속 줄여 나가시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 얼마였죠? 1차 목표가는 43,000원. 43,000원이요. 예. 2차 목표가는 45,000원. 네, 손절도 필요할까요? 네, 손절도 하셔야죠. 만약에 여차하면 손절도 해야 되는데, 손절 가격은 34,000원으로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매물대, 지지선이나 이런 쪽이 다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34,000원 손절가로 제시하고요. 대신 좀 보유하시면은 그래도 목표가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이슈 분석, 최근의 이슈나 또 모멘텀이 또 있을지 분석 들어볼게요. 예. 네, 장용종 과장님 한 줄 평 해주시죠. 예, 일단 한 줄평 앉아서 돈 벌기 시작 이렇게 했는데 일단 사실 뭐 주제 한 줄평은 좀 좋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뭐 자세한 건 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의견이 좀 다르니까 SM타운 코엑스 아티움이라고 혹시 코엑스 근처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월 14일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코엑스 아티움에 SM타운이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화면으로 이제 자료를 띄워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5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래서 각 층마다 그 어떤 게 있냐면 카페도 운영을 하고 홀로그램 콘서트도 할 수 있게 하고 어떤 데는 이 연예인들 관련 피규어나 아니면 연예인들 관련 어떤 샵, 그러니까 뭐 사진이 어떻게 이쁘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거 샵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가수의 어떤 공연에만 너무 의존했던 게 이게 SM타운 코엑스 아티움으로 새로운 매출처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IR에서도 해외 쪽으로도 이런 걸 진출하겠다. 그러니까 국내에 코엑스 아티움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에도 만들 수도 있고 중국에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갔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루이비통 그룹하고 어떤 협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거기는 화장품 사업도 하고 의류 사업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SM도 이런 어떤 루이비통과 같은 해외 파트너십이 올해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는 있어요. 근데 일단 그 기대 중에서 첫 번째 코엑스 아티움이 1월 14일 정식 오픈을 했는데, 실제 실적 부분에서는 계속 실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이런 어떤 루머 아니면 대기하고 있는 호재거리가 나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조금 매도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올라가는 거는 사실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고 보는데, 작년에도 기관 IR 했었던 실적이 전혀 그 예상치대로 안 나오고 굉장히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SM의 인기가 많은 일본 쪽에서 SM 그 가수들이 인기가 많은데, 환율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동일한, 그러니까 만약에 5만 명을 동원한다고 했을 때 그 엔화로는 그대로 아니면 더 많은 매출을 얻었다 하더라도 엔화 가치 때문에 지금 실적이 안 좋아진 거는 작년에. 그래서 올해도 그 기조가 확 바뀌지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저는 이제 매도 의견인데 대신에 반등 구간 41,500원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상 비싼 종목이거든요. 비싼 종목인데 성장성으로 줬는데, 그 성장성이 일단 전년도 대비해서 이익 수준이 꺾이면은 그 성장성을 더 이상 부여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장성, 과거에 부여했던 성장성이 과연 될지에 대해서 의문이기 때문에 저희 목표가 41,500원 손절 라인, 그것도 손절 라인이겠죠. 그리고 빠질 때는 손절 라인을 35,000원으로 이건 조금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전략 세 분 확인해 봤는데요. 어떠세요?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며칠 전에 그 SM이 스페인 그 자동차 부품 그 너트하고 볼트 만드는 회사 그 인수한다는데 인수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그 게임 그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게임 모바일 회사. 게임이요. 네. 그것도 진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시청자님께서 세세하게 SM에 대해서 소식을 챙겨보시는 것 같아요. 이슈 다뤄주시는 장 과장님이 좀 대답해 주시죠. 예, 뭐 스페인 자동차 부품은 저도 지금 들어보지를 못해서 어떤 풍문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네. 확인은 못 해봤고요. 게임 쪽은 지금 IR 쪽에서도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전혀 상관없는 게임이 아니라 사실 연예인들을 활용한 게임주들이 게임 개발이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사업으로 게임 개발 쪽은 진출을 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죠. 근데 이제 성장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신사업 중에 하나의 부분이다라는 생각이고, 저는 이제 그런 신사업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숫자로 나와야지만이 믿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SM 같은 작년에 SM CNC 자회사인데 이쪽 실적이 정말 실망스럽고 적자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신사업으로 뭘 한다 하더라도 아직 기관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신사업들이야 사실 뭐 내놓을 수는 있겠죠, 계속. 근데 성과라는 게 실제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숫자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입으로 하는 소리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제가 확인해 봤는데 스페인 자동차 부품업체 인수 추진하는 회사가 SM이 아니라 글로벌 SM이네요. 다른 기업입니다. SM 이제 1월 16일 날 그 SM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글로벌 SM이에요. 잘못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시청자님. 글로벌 SM이라고 이 휴대폰 나사나 자동차용 볼트를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스페인 자동차 부품업체 인수 추진한다 이런 좀 기사 내용이 있긴 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기업 이름 비슷하면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자, 가장 궁금하셨던 매수가까지 가능한가? 세 분 가능하다는 쪽에 그래도 의견을 좀 주셨고요. 인내와 매물대 구간 돌파 필요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용준 과장님이 매도 의견, 나머지 두 분은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동근 전문가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5,500원. 장 과장님은 목표가 41,500원, 손절가는 35,000원 주셨습니다. 오정훈 전문가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4,000원 제시했습니다.